원소는 다른 관료들이 전부 다 하진의 의견을 따르기로 하니까 네. 하진의 명령이라고 이제 사칭해가지고 근건을 풀어서 십상시를 때려 죽이려고 하는데 이들은 벌써 궁궐을 다 떠난 후였었어요. 때를 놓치죠. 반갑습니다. 정사영웅 삼국지 강영원. 신현철입니다. 지난 16편에서는 네. 전국 운영권을 가지고 하태우와 동태우가 언쟁을 벌이다가 동태우가 영무에 준하는 그 심한 발언을 해가지고 양측에 깊은 앙금을 남긴 채 네. 동태우가 두려운 마음으로 동태우궁으로 돌아갔다고 했죠. 그렇죠. 네. 하태우도 하태우궁에 돌아와가지고 대장군 하진을 불러들여서 오늘 연회장에 있었던 일을 알려요. 당연히 분격하겠죠. 다음날 이제 하진이 사도, 태위, 어사대부, 삼공하고 구경 그리고 동생인 거기장군 하묘를 갖다가 불러들여가지고 네. 문제의 해답을 얻은 다음에 조정회의를 갖다 열어가지고 소재와 대신들 앞에서 이 문제를 갖다 상주해서 말합니다. 동태우가 한 말을 행한 말을 이제 하진이 조정회의에 상주하니까 신하들 어느 누구도 동태우를 갖다 비할 수가 없죠. 탕료파 관료들도. 국가의 중대사를 희중 잡배들이 당론과 같이 경솔하게 내뱉은 동태우의 실언으로 빚어진 결과는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켜요. 네. 거기서 시중 이제 조정회에서 나오는 얘기가 효인 황후 동태우는 죽은 중상시 하운 영락태부 봉서 이제 옛날 일까지 다 끌어내는 거예요. 네. 등으로부터 서로 밀통하면서 돈을 받고 관직을 파니까 뇌물로 바쳐진 징계와 보화가 모두 서성 서쪽 궁이에요. 영락궁에 몰려있다고들 한다고. 황실 법도에 따르면 번후는 수도 낙양에 머무를 수 없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동태우는 영제가 처음부터 그 환제의 아들이 아니었다 그랬죠. 그랬죠. 근데 입양된 아들이었다 그랬죠. 네, 입양이. 그 전에 제후의 비였기 때문에 아들이 그 황제가 되면서 태후가 된 거고 그래서 수도 낙양에 머물러 있었지 네. 원래는 황실의 법도에 따르면 낙양이 있을 수 없다고. 네. 그리고 수레와 복장도 법도가 있어야 되고 먹는 음식에도 가질 수가 있다고. 이 모든 조건에 맞지 않는 영락후를 네. 영락궁에서 떠나가서 본인이 있던 본국으로 보내보내게 하자고. 네. 뭐 사도의 주청으로 조정의 뜻이 한 군데 모아지니까 네. 섭정을 맡은 하태우가 당연히 조용히 칙서를 내리겠죠. 상주의 내용대로 시행하시오. 이제 하진은 황제의 칙서를 들고 동태우를 갖다 본국으로 돌려보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중앙군을 이끌고 표기 장군부를 갖다 둘러싸가지고 동태우 조카인 표기 장군 동중을 도모하려고 하죠. 동중은 이제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죠. 끌려가가지고 영무로 몰리고 고문당하고 하느니 스스로 그냥 자결해버려요. 189년 이제 6월이 돼가지고 본국으로 쫓겨난 동태우는 자기 조카 동중이 이제 자살한 후에 네. 그 근심과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겠죠. 네. 정신적인 고통을 받다가 그렇겠죠. 갑자기 이제 쓰러져 생을 마감해요. 동태우가요? 동태우가 갑자기 쓰러져 죽으니까 호사가들은 네. 하진이 사람을 보내서 동태우에게 짐독을 먹여서 살해했다고 독살했다는 헛소문을 내죠. 십상시는 동태우와 교감하여서 자신들이 계획을 이행하려다가 동태우가 허무하게 죽자 이제 신변이 위태로워지죠 자기들이. 네네네. 다시 장량을 중심으로 살 길을 모색하여서 각자가 축제한 금은 보화 등 재물을 갖다 십시일반해가지고 하진이 아우 거기장군 하묘 예. 그리고 하진의 어머니 무양군에게 수시로 갖다 바치면서 깊은 유대를 맺기 시작해요. 이제 하진은 이런 사실을 알고 자기 어머니하고 동생 거기장군 하묘에게 극진히 대하는 십상시를 갖다가 제거하기도 어렵죠. 과거 죄를 갖다 묻지 않기로 했어요. 그렇지만 이미 큰 세력을 형성한 총류파 관료들이 이걸 갖다가 그대로 방치하지 않겠죠. 그냥 둘 리가 없죠. 황간에 대한 공세가 더욱 거세져요. 근데 어느 날 원서가 총유파를 대신해서 장군부, 대장군부에 들어가서 하진과 대화를 청해요. 대장군, 네. 지금 백성들 사이에서 네. 동태우의 급작스러운 죽음에 대해 잘못된 소문이 돌고 있다고. 그러니까 하진이 원서의 말에 이제 의아하다는 뜻이 잘못된 소문이라니 무슨 소리요? 그러니까
세간에서 동태우를 죽인 거는 대장군이라고들 떠들고 있다고. 대장군이 사람을 부려서 동태우에게 짐독을 먹였다고 소문을 내고 있는데 그 소문이 원천이 누군지 아냐고. 바로 장량을 위시한 십상시라고. 십상시가 그런 유언비어를 퍼뜨릴까요? 만약에 그게 사실로 밝혀지면은 자기들 목숨이 위태로워질 텐데. 그렇죠. 십상시가 한 유언비어도 아니고 호사가들이 한 말에 사실 원소 같은 세력들이 그걸 더 부추겨가지고 이제 십상시를 제거하기 위한 수단을 썼죠. 그렇게 분석들을 해요. 이게 이제 원소 자신도 몸을 도사리고 있는 환관들이 언젠가는 밝혀질 유언비어를 갖다 퍼뜨려서 스스로 자기 목숨을 갖다 재촉하는 일 할 리가 없다고 생각했겠죠. 그렇죠. 네. 근데 그런 세간에 있는 유언비어를 덧붙여서 이용해가지고 눈에 가시와도 같은 십상시를 도모하려고 제거하려고 그렇죠. 근거 없는 소문을 갖다 마치 사실이냐 하진에게 이제 보고한 거예요. 그 하진이 참 어이가 없다는 듯이 탄식을 하면서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악독하고 무지하기로 아무 힘도 없는 황제의 늙은 노모를 갖다 죽여가지고 천하의 욕을 먹고 천자에게 사약을 받을 일을 하겠냐고. 근데 십상시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나를 갖다 모략한단 말이냐고. 이제 실제 하진이 성품을 보면 비천한 신분에서 배운 것 없이 권력이 정점에 올라가지고 뭐 어떤 걸 어떻게 해야 될지 무거운 책임감을 갖다 감당하지 못하면서 미래에 할 일이 뭔지 정리하지 못하고 그래서 국정의 중심을 잡지 못할 뿐이지 결코 뭐 천하를 갖다 자기 손아귀에 넣겠다든지 또는 권력 유지를 갖다 위해서 짐승과 같은 만행을 이끌 만한 인물이 아니라는 것 원소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하진을 보좌해가지고 국정을 함께 하기로 원소가 했던 거거든요. 네. 그렇지만 원소 입장에서는 국정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려면 십상시가 그동안 저질렀던 악행을 청산하지 않고는 새로운 미래가 없다고 확신하여서 십상시 징벌을 집요하게 물고 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네. 이 과거의 청산도 맞고 적폐 청산도 맞는데 어느 정도에서 끝내야 되는데 너무 지나치다 보면 조금 지나서 보듯이 그 십상시의 난을 갖다 일으키는 계기를 맺는 이제 결국 십상시 난이 일어나면서 한왕실이 분열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죠. 십상시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대장군 인망이 이미 백성들에게 드높아가지고 백성들에게서 대장군을 거리두게 하려는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간특한 십상시를 징벌해서 뿌리를 뽑지 않으면 후환이 된다고. 지난날 두무가 배경도 없이 환관들을 도모하려다가 당했지만 지금은 대장군 주위에는 정말 우수한 장수들하고 책사들이 하늘에 술을 놓은 듯이 질비하고 있고 대장군 형제의 위세는 태산을 뛰어넘을 정도로 대단하기 때문에 아무도 대적할 수 없을 정도라고. 이때를 놓치면 나중에 반드시 후회하게 되니까 지금 하늘이 주신 좋은 기회를 활용하자고. 그러니까 이제 아니 환관을 용서하려고 그랬더니 환관이 자기를 갖다가 동태우를 죽인 저기 아주 악독한 인간을 만나니까 열받죠. 거기 넘어가가지고 알겠네 생각할 시간을 좀 달라고. 이 두 사람이 한 대화를 장량이 대장군부에 심어놓은 십상시 밀정에게 전해지고요. 이제 이 밀정에 의해서 곧바로 장량이 밀고 가대요. 아, 스파이가 있었군요. 그렇죠. 살기 위해서 어느 저게 알지 못하게 하나씩 다 집어넣는 거죠. 십상시 수장 장량은 밀정의 밀고를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급히 십상시를 그냥 소집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유일한 희망이 누구였어요? 하태우예요. 그렇죠. 인정의 호소하면서 매달리죠. 사례교의 원소가 대장군께 우리 갖다 계속 무고하고 있다고. 동태우는 하진 장군이 짐독으로 살해했다는 말을 저희가 퍼뜨렸다고 하는데 저희가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린애도 아니고 이런 터무니없는 말을 해가지고 죽음을 자초하겠냐고. 맞죠? 맞죠. 태우마마 부디 예정을 살펴서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하태우는 이들에게 입은 정이 굉장히 컸죠. 황제를 자기에게 오게 하려고 이 십상시들이 엄청난 노력을 했고 그렇죠. 그래서 아들도 얻었고 내가 대장군에게 잘 말할 테니까 알았다고. 사실 보면 황태우 하씨는 황간의 힘에 의해서 키워진 인물이죠. 비천했던 시절에 그 자신에게 베푼 은혜를 갖다가 꼭 갚았기 때문에 십상시들이 자기를 갖다 황제 옆에 계속 있게 만들었으니까 지금의 이 자리에 오를 수 있던 거 아니겠어요? 지금도 십상시는 자기 모친하고 하묘에게 많은 금은을 갖다 보내고 수시로 예우 바치는데 말도 되지 않는 유언비어를 이들 갖다 처벌하는 게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봐도 십상시에 그런 말 하지 않았다는 생각을 해요. 하태우가 암만 배움이 없었어도. 이제 하태우를 만나고 나온 장량은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다시 모친 무양군하고 거기 장군 하묘를 찾아가야 되죠. 또 금은 보화를 건네면서 선처를 부탁해요.
이제 그 다음 날 하태우가 대장군 하진이 조에 들게 되니까 하진을 따로 불러서 다시 한번 이제 당부를 하는 거예요. 네. 오라버니 왜 그렇게 환관을 미워하는 무리들에게 둘러싸여서 궁중에 분란만을 일으키냐고. 네. 물론 환관들이 과거 월권에서 많은 욕을 먹었지만 지금은 새로운 시대가 열리지 않았냐고. 네. 과거 청산만 따지다가 이 나라가 다시 혼란에 빠지는 게 그게 좋은 일이냐고. 과거의 잘잘못을 끝내고 이제는 새 시대를 단합하자는 의미를 갖자고. 그래서 황제께서도 새로운 연호를 갖다 선포했고 백성들에게도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자고 대서명까지 내린 마당에 네. 간특한 무리들이 내던지는 유언비의 기가 열버져서 되냐고. 네. 사악한 무리들이 말을 듣지 말고 넓은 마음으로 십상시를 포옹해서 과거를 이제는 묻어두고 새 시대를 나아가자고. 사실 이게 지금 시대에 꼭 필요한 말이죠. 이제 적폐청산도 이제 어느 정도 해야지 너무 심하면 반발이 일어나요. 하태우 말이 부드러웠지만 내용에는 강한 압력이 들어있었죠. 네. 하진은 하태우 말을 듣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중압감을 이제 느껴요. 이제 태우 마마의 말씀대로 행하겠다고. 하진은 하태우에게 인사를 하고 이제 물러나서 대장군부로 돌아오니까 네. 원소가 태총도 하지 않은 채 하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분위기를 감지한 거죠. 원소는 하진이 시무룩한 표정을 짓고 있는 걸 보고 무언가 이제 하진의 뜻대로 되지 않은 걸 갖다 느끼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말을 건네요. 네. 혼자 불려왔을 때 뭔가 있을 거라고 그렇죠. 생각했죠. 네. 그 조정 회의에서 그렇죠. 그 전체가 다 했는데 오라버니 잠깐 보자 해서 둘이만 밀담했다는 네. 얘기 듣고 대장군께서 황태우 마마와 아침 조회에 네. 따로 독대했다는 말을 듣고 이사 문제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그래서 여기 이제 대장군이 올 때까지 간부에 기다리고 있었다고. 혹시 십상시 문제로 이견이 있어가지고 표정이 안 좋은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이제 하진이 당연히 힘없이 얘기하겠죠. 태우마마께서 십상시 문제는 과거의 문제니까 덮어버리고 새로운 시대를 갖다 가꾸자고 말씀하시네. 원소가 그냥 발끈해서 대장군 이 문제는 그냥 덮고 가서는 단합보다는 오히려 새로운 갈등만을 상생시킬 거라고. 과거를 덮으려다가 미래의 폐악을 어찌 감당하려 하냐고. 이들은 교묘하게 사람의 심리를 이용해서 지난날 태우마마에게 베푼 은혜를 넌지시 끌어내가지고 네. 태우마마의 마음을 약하게 만들고 이를 통해서 태우마마의 말을 거역하지 못하는 대장군의 성품을 심리적으로 잘 이용하고 있다고. 십상시들은 상대방의 심리를 잘 꿰뚫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과 같이 대했다가는 큰 화를 당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하진이 힘없이 대꾸하겠죠. 황태우마마의 말씀을 어떻게 거부할 수 있겠냐고. 원소가 한 가지 제안을 해요. 그러면 내일 대장군 간부의 측근 참모들을 불러들여서 네. 참모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하진이 생각해도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진도 측근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그 일들을 이번 기회에 십상시 문제를 완전히 매듭 짓고자 하는 의견이 팽배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네. 하루속히 이 문제를 해결하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측근 참모들과의 회합을 신속히 결정해요. 네. 이제 다음날 아침에 하진이 그 측근들이 모임에서 이제 한마디 말을 던지죠. 네. 여러분들이 워낙 강하게 십상시 처형을 요청해서 이 문제를 태우마마하고 논의했으나 네. 태우마마의 의중은 과거는 묻어두고 이제 새로운 시대를 갖다 향해 나가고자 한다고. 여러분이 생각은 어떠냐고. 들은 그대로 전했군요. 그렇죠. 이제 하진이 십상시 문제로 그냥 정열을 빼앗기고 싶지 않으니까 빨리 매듭지었으면 하는 심정이겠죠. 이제 십상시 문제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도 꼭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또 원소가 그냥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이구동성으로 십상시의 처형을 원하죠. 이튿날 하진이 하태우를 만나서 청류파의 견해를 전해요. 네. 한만주기에도 조정 대신을 설득했지만 십상시를 처형해야 미래를 지향할 수 있다는 조정 대신들이 뜻이 너무 확고하다고. 이를 막아서는 진짜 국정 운영이 어려울 정도라고. 그러니까 이제 하태우가 사태를 완만히 멈추게 하려고 절충을 하나 제시합니다. 오라버니 굳이 십상시를 극형에 처하려 하는 것보다는 이들을 갖다 모두 파면해가지고 고향으로 돌려보내고 이로써 맺짓는 게 어떻겠냐고. 더 이상은 이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면 국정에 참여 못할 텐데 이 정도 매듭이 되지 않는다면 이제는 이 사람도 더 이상 오라버니의 뜻을 따를 수 없다고. 오라버니께서 대신들을 잘 설득해달라고. 네. 하태우나 대장군 하진은 배움이 미천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절충안을 낼 정도로 지혜가 뛰어나나요? 이게 사실은 그 대장부에서 벌어지는 일을 밀정이 도저히 용납이 안 될 것 같다는 얘기를 해가지고 네. 십상시 그 수장 네. 하고
하고 부수장 네. 얘네들에게 이제 십상시에게 전달이 됐어요. 그래서 얘들이 이제는 궁궐에 있을 수는 없으니까 네. 우리가 사는 게 그 마지막 그 남은 거다 해가지고 그 하태우한테 절충안을 던졌던 거죠. 그쪽에서 나온 그렇죠. 의견이군요. 그렇죠. 네. 이제 이때 태우궁으로 이제 십상시들이 자기네들이 안을 내려놨으니까 네. 몰려와가지고 하진에게 읍소하고 무릎 잡고 목숨을 구걸하니까 네. 하진도 이들에게 은혜 입은 것도 있었죠. 네. 이들 측은히 여겨가지고 하태우의 절충안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네. 장군부로 돌아가가지고 이제 하태우의 뜻을 전해요. 어. 이걸로서 이제 더 이상 십상시 문제를 건의하지 못하도록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죠. 태우 마마의 뜻에 따라서 네. 나와는 깊은 인간 관계를 맺고 있는 십상시 곽성을 제외하고는 네. 나머지 십상시 측근들 관직을 모두 박탈하고 고향을 돌려보내는 것을 매듭질을 한다고. 네. 그러니까 또 원소가 또 반발하죠. 세 차례 안에 강력한 건의를 올려요. 이들을 그대로 풀어주면 조정과 지방에 깔아놓은 세력을 통해 반드시 후환이 생길 거라고. 사실 여기서는 이제 적폐청산도 이 정도로 끝내면 되는데 네. 너무 심하게 한 게 이제 국정을 분열시키는 원소가 너무 머리가 좋아가지고 했는지 여기서는 좀 지나친 수를 뒀어요. 모두가 하진의 의견을 따르기로 해요. 원소는 세 차례 강력히 반발하지만 네. 이제 세 번 건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제 원소는 다른 그 관료들이 전부 다 하진의 의견을 따르기로 하니까 네. 한참 궁리하다가 하진의 명령이라고 이제 사칭해가지고 군권을 풀어서 십상시를 때려 죽이려고 하는데 이들은 벌써 궁궐을 다 떠난 후였었어요. 때를 놓치죠. 이제 우여곡절 끝에 고향으로 돌아간 십상시들은 지난날의 부귀영화를 그리워할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래서 낙향 생활에 대한 회의를 느끼고 다시 이제 궁궐로 복귀할 시도를 하는데 결국 십상시 수장 장량 네. 장량이 하태우의 여동생에게 자기 양아들을 갖다가 결혼시켰었어요. 그 하태우의 그 여동생과 결혼한 자기 양아들을 네. 매수해가지고 십상시의 충성스러운 마음을 하태우에게 전달하게 해요. 우리 태우마마의 종놈들인데 네. 우리들은 정말 딴 거 원하는 것도 없고 태우마마의 얼굴 한 번만 뵙고 네. 황제 폐하의 얼굴 한 번만 뵙는다면 불덩어리에 들어가도 여한이 없겠다고. 근데 그때 이제 하태우는 네. 점점 그 청류파 관료들이 너무 원칙만 세우고 하니까 네. 좀 피곤해 있겠죠. 네. 자기를 그렇게 아끼고 충성스러운 놈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이들이 감언인설에 감동해가지고 십상시 전원을 궁정으로 다시 복귀시켜요. 복귀시킵니까? 네. 그러니 이제 대장부에서 또 다시 대책회의가 열리죠. 간특한 십상시를 전부 죽이고 3세의 낭중에서 사람을 발탁해가지고 나머지 환관들은 거처를 지키어서 환관들을 감시하도록 하자고. 이제 다시 이제 그 조정은 십상시 문제로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창살 없는 감옥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사실 여기서 좀 매듭을 지어야지 또 17편이 궁금해지겠죠. 궁금해집니다. 예. 그렇죠. 이로써 이제 17편을 끝내고 다음 18편에서는 이들이 반발해가지고 네. 결국은 청류파 관료들이 워낙이나 완강하게 환관을 제거하자고 하니까 반발해가지고 십상시난이 이제 일어나는 그런 계기가 되죠.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18편에서는 십상시 난을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